뭐야, 예쁘게 생겼다. 두둥. 과연 이거를 정말 살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또 뽑혔어. 아, 진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건데, 이거? 프로젝터 사용 중에는 무드 등을 쓸 수 없습니다. 무드가 좀 있나요? 여러분.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카메라를 켰는데 짜잔! LG가 또 이상한 거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길래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이름은 LG 무드메이트고요. 얘로 말할 것 같으면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하면서 조명 기능도 하면서 프로젝터 기능까지 하는 뭐 그런 요상한 친구다. 특이한 제품 하나 나왔구나 싶어가지고 호기심에 구매를 해봤고요. 저는 또 아시다시피 프로젝터 러버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도 보면은 지금도 저렇게 시네빔 큐브가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던 시네빔 큐브랑 이 녀석이랑 한번 간단하게 비교도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쓸만할지, LG에서 만든 신박템, 정말 좋은 신박템이 될지 아니면 똥템이 될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렛츠고! 자, 그러면 일단 언박싱을 해볼게요. 상자가 무겁기는 엄청 무겁거든요. 얘는 일단 스탠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벌써부터 엄청난 크기가 예상이 되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얘를 얼마 주고 샀냐면 85만 원을 주고 샀는데 싸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드메이트 전용 쿠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저렴하게 산 게 85만 원이고 이게 원래 정가는 99만 1,000원. 회원 할인가가 99만 원. 그러니까 99만 원. 거의 100만 원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생각보다 되게 커다랗고요. 오, 뭐야, 예쁘게 생겼다. 두둥. 무슨 그거 같다. 여의봉. 일단은 좀 눕혀놓을게요. 그리고 이게 밑판 바닥인 것 같은데 우와! 무거워! 우와! 이거 스쿼트 해도 되겠다, 이거 들고. 데드리프트용 거의 무게를 칠 수 있을 것 같은 거의 10kg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뭐 이제 부속품이겠죠? 간편한 설치 안내, 코드, 전원 어댑터, 리모컨. 근데 리모컨이? 오! 색깔이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베이지 느낌 나는데 뭔가 때탄 베이지 느낌? 이거 자석이다. 그러면 여기 어디? 오! 리모컨이 달라붙습니다. 리모컨이 근데 앞에 달라붙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붙여놓으라는 거야? 설마 이 헤드에다 붙이라고 나온 건 아닐 테고? 아마 바닥에 붙이라고 나온 거겠죠? 하여튼 리모컨을 잃어버릴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닥에다가 얘를 좀 꽂아볼게요. 이거 어떻게 꽂는 거죠? 도무지 안 꽂아져서 그냥 들고 꽂을게요. 맞는 홈이 있거든요. 우와! 좋아, 이렇게. 우와, 됐다. 그러면 이거 고정은 안 되는 건가? 됐다. 하여튼 이렇게 꽉 꽂아주면은 그래도 넘어지지는 않겠죠? 약간 선풍기 헤드 같지 않아요? 와, 근데 이게 화질이 FHD예요. 제가 쓰고 있는 시네빔은 4K거든요? 얘는 FHD에 300루멘밖에 안 되는데 99만 원이란 말이죠. 과연 이거를 정말 살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오, 이렇게 모가지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막 회전은 안 되고 위아래로만 이렇게 돌아가요. 앞, 위. 이게 이제 빔 프로젝터 쏴주는 렌즈고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천장에 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이게 무드등이겠죠? 여기가 이제 스피커인 것 같아요. 전원을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원이 밑으로 연결하는 건가 보다.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전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와우. 또 뽑혔어! 아, 진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아, 여기 나사를 박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르고 화를 냈네요. 나사 받고 돌아올게요. 따라라란.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지금 딱 켜자마자 팬 소음이 큐브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느낌이거든요? 스피커가 굉장히 좋아야 할 텐데 아니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얘가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네? 저쪽 벽에다 쏠려면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게 모가지가 이렇게 수평으로는 회전이 안 돼요. 몸 전체를 돌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일단은 이 자동 피스톤 기능은 되게 빠르게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프로젝터로 사용하는 거 기준으로 이 몸체 위에도 버튼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터치로도 작동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방이 엄청 밝은데 300루멘 스펙 치고는 나름 보이긴 보이네요. 저는 아예 안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나름대로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리모컨 조작도 이거 스피커 은근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제가 시네빔 큐브 쓰면서는 한 번도 스피커 좋다는 말 절대 안 하거든요. 무조건 블루투스 스피커 따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방금 소리로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수준? 기본으로 스탠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편하긴 하다. 시네빔 큐브 올려놓고 쓰고 있는 거 보세요.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이 제품 좀 일단 살펴볼게요. 아니 얘가 좀 이게 의아하단 말이지? 이게 반대로 됐어야 됐지 않나? 그럼 무드등이 어디로 나오는 거지? 제가 한번 무드등을 켜볼게요. 이거 버튼으로 한번. 프로젝터 사용 중에는 무드등을 쓸 수 없습니다. 오잉? 프로젝터를 같이 못 써? 헐, 뭐야?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야? 뒤에 일단 등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원형으로. 얘도 뭔가 라이트가 들어왔거든요. 일단은 그런 무드등 확인을 위해서 불을 좀 꺼볼게요. 무드가 좀 있나요? 여러분. 약간 뭔가 성수 팝업 공간 같은 데 있을 법한 그런 조명 느낌 나기는 합니다. 일단은 좋은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어 보이는데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장단점 정리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며칠 동안 이 무드메이트 친구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뭔가 제 방에 이 녀석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 게. 제가 결론까지 한번 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토키스톤 초점 조절이 엄청 빠르게 돼요. 이게 이렇게 모가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앞에 쐈다가 천장에 쐈다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초점 조절이 진짜 거의 뭐 1초도 안 써.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그냥 다다다다다닥 맞춰지니까 쓰기 아주 편했고 시네빔 큐브도 되게 편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체감상. 근데 화질이나 밝기는 역시 가격 대비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게 낮에 보기에는 확실히 암막 커튼이 필수고 밤에는 괜찮아요. 쓸만했어요. 생각보다 120인치 정도 화면 크기로 해놓고 봐도 제가 워낙 이제 UHD 화질 프로젝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아쉬운 거지 밤에는 볼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상 시청할 때 꼭 화질을 완전 고화질을 따지지 않는 분들 괜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는 아쉬운 게 맞다. 그래서 스피커 양보하고 무드등 기능 필요 없고 딱 화질이나 밝기, 영상 시청용 기능만 생각하면은 같은 비용 대비했을 때는 얘보다는 시네빔 큐브가 나을 겁니다. 그래도 얘만의 장점도 있더라고요. 조명도 약간 성수 팝업에 온 것 같은 느낌의 무드등으로 쓸 수가 있고 조명 밝기나 컬러도 리모컨으로 쉽게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고 다만 뒤에 보시다시피 필립스 휴 조명을 또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필립스 휴는 앱에서 이렇게 색 공간에서 막 골라가지고 막 앰비언트 라이트로 막 할 수가 있잖아요. 루틴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명이 확실히 좀 한정적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앱에서라도 좀 더 다양하게 조명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조명 켜면은 플리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들은 다 플리커가 떠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아쉽다. 누워서 쓸 용도라면 완전 안성맞춤이에요. 시네빔 큐브보다도 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시네빔 큐브도 목이 위아래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쟤는 이제 스탠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스탠드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스탠드에 또 볼 마운트 같은 것도 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스탠드까지 다 달려있는 애고 이 목도 이 위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기능이다 보니까 무드등으로 쓰다가 리모컨으로 화면 켜주기만 하면은 바로 천장에 이렇게 투사가 되거든요. 다만 이 스탠드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천장에 쐈을 때 화면 크기가 그렇게 막 100인치 정도까지 막 크게 그렇게 표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쏴볼게요. 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 40인치? 그래서 이게 스탠드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천장까지의 거리가 또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약간 구축이라서 천장이 살짝 낮은 편이긴 한데 복층에 산다, 천장이 많이 높다 그러면은 아마 더 크게 표시가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따라란
보면 너무 좋겠죠. 여기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극락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좀 누워서 볼 때 더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 가격 대비 밝기나 화질이 아쉬운 건 맞습니다만 스펙 대비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은 상당히 준수하다.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이 아래쪽에 HDMI 단자랑 C타입 포트가 또 있어요. 추가 입력도 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배려를 좀 한 것 같고, 자,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들 더 말해볼게요. 일단 사운드는 블루투스 스피커 용도라고 하기에는 아쉽습니다. 100만 원 중에 스피커 가격만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를 제가 가늠해본다면 10만 원 언저리대가 아닐까. 그만큼 10만 원대 스피커랑 비교해도 정말 아쉬운 사운드긴 해요. 이번에 스피커도 되게 막 그 홈페이지에는 저음부 담당하는 유닛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써있는데 그 정도는 체감은 안 되고요. 되게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아니다. 그냥 출력만 좀 많이 강해진 느낌? 그 노카피라이트 좀 한번 틀어드릴게요. You're superhero. 이 정도입니다. 뭐 결코 좋은 소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출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냥 누워가지고 대충 뭐 유튜브나 OTT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나만의 영화관급으로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별도의 스피커를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이건데, 아니 모가지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수평으로도 이렇게 돌아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만 돌아가게 해놓은 거예요. 딱 정해진 방향으로만 써야 돼가지고 이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사용하면서. 그리고 스탠드 부분 막대 길이 조절 못하는 것도 꽤 아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서 보는데 되게 좋은데 길이 조절이 되면은 조금 짧게 줄여가지고 천장에서도 화면 크기를 더 키워가지고 볼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써보고 진짜 조금 황당했던 부분은 조명이랑 프로젝터를 동시에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터 사용하는 중간에 조명 기능을 켜면은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가 나오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써본 제품 중에 앱손에서 나온 이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무드등이랑 프로젝션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뭐 옆에서 뭐 밥 먹으면서 보거나 할 때도 무드등 기능으로 좀 밝게 해주면서 프로젝션 해놓고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 무드등 겸 프로젝터라고 하면서 무드등 켜면 프로젝터를 못 쓰고 프로젝터 켜면 무드등을 못 쓰는 거예요. 뭐지? 이게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황당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들리실 텐데 팬 소음이 시네빔 큐브보다는 작길 원했는데 그냥 비슷합니다. 시끄럽다는 뜻이죠. 그래도 시네빔 큐브는 제가 이제 설치 위치상 조금 저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설치를 했다 보니까 그렇게 팬 소음이 거슬리진 않았거든요. 얘는 누워서 쓰면은 바로 옆에서 막 팬 소음이 왕 이러니까 스피커 출력이 커졌어도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팬 소음도 확실히 아쉽다.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스펙으로 보는 영상 화질이나 밝기 자체보다는 인테리어템, 얼리어답터템, 무드등 겸 프로젝터 겸 오브제 이런 느낌으로는 관심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같은 가격대에 화질과 밝기가 더 중요하다면 저는 차라리 LG 제품 내에서는 시네빔 큐브를 추천하고 싶고요. 시네빔 쇼츠가 또 최근에 나왔잖아요. 분명히 댓글에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선빵 치자면, 저도 써봤어요. 근데 단초점과 장초점의 약간 어중간한 사이에 있습니다. 초단초점은 절대 아니고 약간 단초점에 가까운 제품인데, 벽에서 40cm는 떨어뜨려 놔야 100인치 정도 화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터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대화면 사용성으로는 되게 떨어지고, 벽에서 많이 떨어뜨려야 되다 보니까 단초점의 역할을 그렇게 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진짜 집에서 장초점을 절대 못 쓸 환경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단초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고, 밝기, 사운드, 무드등까지 싹 다 가져가고 싶으면 차라리 앱손 제품 저는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를 조금
더 올려서 차라리 더 만족도를 높이고 싶으시면은 앱손 요번에 나온 신제품들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진짜 그냥 누워서 영상 보기 딱 좋은 그런 제품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LG 전자기기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해요 LG, 이런 분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며칠 동안 써본 결과 역시 LG는 참 신기하고 요상한 걸 이쁘게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프라다폰 리뷰 때도 LG가 정말 디자인 역작이 많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창의적인 제품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온단 말이죠. 얼마 전 커피 머신 듀오보도 그랬고, 제가 잘 쓰고 있는 시네빔 큐브도 그렇고, 저 앞에 있는 하이드로 타워도 제가 1세대, 2세대 다 사서 쓰고 있는데, 이런 약간 신박하면서 뭔가 하이브리드 제품, 이 기능도 되고 저 기능도 되는 이런 제품들을 잘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제 주머니를 아주 잘 털어가는 재주는 있지만, 사실 가격대 생각하면은 아직은 좀 아쉬운 완성도긴 합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이쁘고 독특해서 좀 더 품고 써볼 예정이긴 한데,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